그다음에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3일 동안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걸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경고를 한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당과는 온도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지도부에게 메시지도 주는 거지만 구성원 전체에 주는 메시지다. 근데 지도부는 선거를 이끌었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 또 있는 거죠. 야당 대표 또는 야당에서 해야 될 그런 메시지나 정책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여당이 됐을 때는 체질이 변화가 돼야 되니까 그런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스스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정비를 하자. 당도 그렇게 해줘라 라는 취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있는 지도부에게 보내는 메시지고 그거는 또 구성원인 저희 헌법기관이지만 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안 계신 첫 선거 그러니까 계시는데 역할을 못한 경우도 있고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한 경우가 있고 그분의 그 부정제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가 정신을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노무현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 이해찬의 정신. 그래서 이해찬 총리께서 늘 얘기했던 게 성실, 절실, 진실. 그다음에 경중왕급, 선우. 앞에서 해야 될 것, 뒤에서 해야 될 것,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와 좀 가볍게 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라는 것이고 공적 마인드로 일하라고 한 건데 다시 한번 그런 교훈을 되새길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마련된 정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남아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거잖아요. 제가 좀 당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자리에 왔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당장 전날에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좀 보셨나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온 좀 지지율이 굉장히 좀 화제였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밀렸어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민주당은 38% 그리고 국민의힘이 44.3 이렇게 해서 이제 역전 현상이 좀 나왔는데 그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선거를 이제 그 선거 결과를 두고 이제 당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을 지지하거나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이제 소위 이제 중도층이 이탈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저희가 잘 해야 되는 거고 나빠졌을 때는 나쁜 이유를 분석해서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건 복원 가능하다, 복구가 가능하다 이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가 곧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논의를 또 모아가다 보면 이것이 회복이 불가한 이슈냐 아니면 회복이 가능한 이슈냐 이제 요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왜냐면은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집중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 서울을 이겼기 때문에 서울을 이긴 거는 굉장히 크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낙관적인 거지만, 근데 그 안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뭐 재선거 운운하는 것도 자신의 그런 처지를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대체로 좀 보기에는 서울시장 이긴 게 더 박수를 보낼 일이니까 그 지지층 안에서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속사정도. 주말에 대통령께서 좀 말씀하신 게 좀 또 화제였어요. 그 소셜미디어에다가 그 여당은 책임과 실적, 포용에 집중해야 한다. 그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좀 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요게 지금 당권 주자인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거다.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일단 저도 청와대에 이제 상당 기간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3년부터 4년까지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그 진용을 갖추고 그다음에 내각을 구성해서 한 1년 동안 쭉 그 국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총선이 지난 뒤에는 이제 국무총리도 바꾸면서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당과 정부와 청와대의 관계를 재편을 하죠. 네. 그럼 지금이 이제 1년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3일 동안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네. 심각한 걸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경고를 한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깊이 검토를 하신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당과는 온도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야당 대표 또는 야당에서 해야 될 그런 메시지나 정책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여당이 됐을 때는 체질이 변화가 돼야 되니까 그런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스스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정비를 하자. 당도 그렇게 해줘라라는 취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있는 지도부에게 보내는 메시지고 그거는 또 구성원인 저희 헌법기관이지만 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충실히 경청해서 임기 2년 차, 3년 차 접어드는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저희가 그 실패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죠. 이거는 뭐 그 당시의 지도부는 그 당시의 지도부에게 메시지도 주는 거지만 구성원 전체에 주는 메시지다. 근데 지도부는 선거를 이끌었기 때문에 무한 책임이 또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 예. 백서 얘기도 좀 있어요. 네. 저희 이제 지방선거 이제 평가하는 백서 얘기도 좀 있는데 네. 요거도 좀 화제예요. 이게 일단은 이제 전당대회 전에 이거를 내겠다라고 해서 이 시점 그리고 요 내용에다가 좀 국무총리님 그 당권 도전설 관련된 언론 보도까지 좀 평가에 포함하려는 것 같아서 네. 요 부분에 있어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요런 얘기들이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사실은 네네네. 2017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어떤 역대 선거 중에 어디랑 가장 근접할까라고 많이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018년도 지방선거 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와 비슷하고 그리고 2022년도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후에 3개월 만에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윤석열 인수위 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완전히 몰락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때 지방선거는 2022년.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랑 비교해서 이 상황에 대한 그 평가가 있을 거냐라고 하면 2017년도에서 18년도잖아요. 그럼 그때는 대구 경북을 빼고는 다 석권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보궐선거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에게 그 분리했던 제천에서 이제 보궐선거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걸 가지고 이제 추미애 당대표 이후에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돼서 이제 그 21대 총선을 치른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그 시기랑 이제 빗대어 보는 거고 그리고 그럼 왜 뺏겼냐 22년도에 이게 이제 저희가 꾸준히 이제 복귀했던 내용들이고 평가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럼 그때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국무총리가 그때 누구였는지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가 안 하죠. 그러니까 당대표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그다음에 추미애 당대표가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바로 그래서 어쨌든 논란이 있었던 조국 그 사태 후에 후임으로 추미애 당대표가 장관으로 가시게 된 배경이지 않습니까? 이기지 못한 지역이 있어서 가슴 아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예. 이겨야 되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그 다음에 평택,
그 다음에 또 기대했던 부산, 네. 이런 데고, 예, 그러면은 거기에 기초해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가지고 이제 미래에 이제 총선에 대비하면 되는 거. 그 다음 지선은 사실은 다음 지도부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갈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평가할 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충격에 대한 평가이지. 출입 기자들은 또 이렇게 네.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뉴 이재명, 뭐 친노 친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좀 이제 봉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사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찬 전 총리님이랑 네네. 또 정말 가까우셨고 이렇게 네. 당 어르신으로서 항상 봉합하고 이렇게 보담아 주시는 그런 그 인물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굉장히 뭐 저희만큼 속상하실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어떻게 좀 봉합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해찬 네. 총리가 안 계신 첫 선거. 네. 죠. 그러니까 계시는데 역할을 못한 경우도 있고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한 경우가 있고 사실 전면에 나서 역할을 했을 때가 김대중 정부 만들었을 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패배할 때는 이해찬의 역할을 뺏었을 때 패배했고 그다음에 이해찬 상고문으로서 2017년도 대선을 추미애 당대표와 함께 뒤에서 든든한 뒷배가 돼주셨고 2022년도에 사실은 역할을 못 하셨어요. 그때 이제 어쨌든 뭐 이유인지는 제가 그냥 분석하는 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해찬 총리가 진보주의하는 선거는 지지 않았다. 전국 선거에서. 그래서 그분의 이제 부존재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다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가 정신을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노무현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 이해찬의 정신. 네. 이제 이건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그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통합과 연대를 주장하고 우리 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남북관계 위기를 3대 위기를 얘기하면서 이제 뭐 내어 죽어서라도 선거를 치러라. 그렇게 해서 이제 2010년도에는 사실은 반쪽은 성립이 됐는데 정의당과 통합이 안 돼서 저희가 졌던 거죠. 연대죠, 연대. 그러면 이번에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지율과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상 수치가 정말 높게 나왔죠. 격차가 굉장히 컸으니까 그동안 이제 2010년도에 왜 졌는지 또는 우리가 이제 교차 투표 내지는 줄 투표 뭐 이것에 대한 분석이 과연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 그리고 그런 징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징후들이 발견됐을 때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유효했겠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고요. 광역자치단체장이 현역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감되는 수치와 실제 수치와 여론조사 수치가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이 굉장히 이제 결집력을 갖고 본투표에 나왔는데 우리는 사전투표에 좋으니까 사전투표 끝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투표 당일 4일 동안의 이제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더 촘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투표용지 오후 2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서울 선거는 그게 굉장히 컸던 건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동성이 과연 있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저도 지도부의 이제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일원으로서 이제 평가를 스스로 해볼 때 반성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께서 늘 얘기했던 게 성실, 절실, 진실, 그다음에 경중, 완급, 선우. 네. 앞에서 해야 될 것, 뒤에서 해야 될 것,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좀 가볍게 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라는 것이고 공적 마인드로 일하라고 한 건데 다시 한번 그런 교훈을 되새길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각자가 다 그런 반성의 시기인 것 같고 또 언론인도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편향되고 편파적인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한번 지고 나면 폭풍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일어설 수 없는 폭풍이냐 아니면은 좀
정리가 가능하냐고 저는 정리가 가능. 왜냐하면 일 잘하는 대통령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있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한 국무총리가 곧 이제 당으로 와서 전당대회를 대비할 거고 또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피를 덜 흘리는 정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마련된 정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남아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거잖아요. 송영이 곧 이제 들어오시면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